여름 휴가가 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주도로 몰린다고 하죠. 제주도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지 않을까 긴장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제주도는 피서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원희룡 제주도지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 지사는 대권 도전까지 선언하셨는데 그 각오도 들어보겠습니다. 원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요즘 예약 상황이라든지 관광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이제 길었던 장마도 이제 마감이 됐고요. 7월 들어서 제주도 오시는 분들이 그 예년의 한 80% 수준입니다. 네. 하루에 4만 명이 넘으면은 뭐 100%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요즘 한 3만 5천 명 수준?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됐으니까 좀 더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도를 찾을 것 같긴 한데 역시 지사님도 걱정을 하실 텐데 코로나19가 혹시 제주도에서 확산하지 않을까? 제주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많이 온다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숫자가 적어도 거기에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해서 방역을 지키지 않는 분이 있으면 아무리 이게 여행객이 적게 와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본인도 안전하고 또 일행이나 다른 이 여행객들, 제주도민들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방역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나머지는 제주도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제주도가 관리하는 제주도만의 원칙, 제주도의 어떤 방역 원칙은 무엇인가요? 제주도는 제주도에 들어오는 것을 국경을 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어올 때 일일이 다 발열 체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분들은 공항 내에서 워크스루, 즉 공항에 오자마자 선별진료소를 들를 수 있게 해서 네. 제주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공항에서 바로 진료를 받고 다 체크한 다음에 여행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부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여행을 강행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 제주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제주지방법원에 소장 접수가 돼가지고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소장 넣었다고 바로 재판이 열리는 건 아니라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처음에 그 강남구 모녀뿐만 아니라 그다음 한 건이 더 있었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어떤 경우냐면 네. 해열제를 먹으면서 며칠씩이나 계속 이제 돌아다녀가지고 예. 그걸 나중에 저희가 추적하느라고 행정은 행정대로 애먹고 예. 거기 다녀간 업소들은 다 문 닫고 또 거기에 스쳐간 분들까지 전부 자가격리해서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경우다. 네. 너무 극단적인 경우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고요. 네. 제주 여행 오셨다가 혹시 열이 나거나 증상이 있어서 신고를 하시면 저희들이 검사, 진료 그리고 댁에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함,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민폐 끼치지 말고 저희 방역 당국을 믿고요. 바로 신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을 두 번째 2차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1차 때 네. 그 중위소득 100% 이하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 여력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의회에서 전부 지급해라라고 결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네. 2차 지원은 저희들이 전 도민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려고 지금 재원을 마련해 놨는데요. 네. 어차피 코로나가 이 한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어떤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장 그 생계지원금이 아쉬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8월 중으로 2차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원희룡 지사 하면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치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네, 2022년 대권 도전 하시겠습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원희룡 지사를 찍어야 할까요? 국민들은 왜 원희룡한테 국정 운영을 맡게 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에 겪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디지털 세상으로 모든 게 네. 바뀌고 있어서 일대 혁신을 큰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저는 국회를 하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을 늘 추구해 왔지만 네. 특히 제주도 지사로서 제주에서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네. 제주 도정의 변화를 많이 이끌어오는 게 자부를 하고 계시는데 전국적인 지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주지사로서의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치 무대나 이 국가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멀리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괴롭고 답답한 문제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해법들을 앞으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주십시오. 이제 시작이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지금 다리를 두고 있는 미래통합당 4.15 총선에서 괴멸적 패배를 당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미래가 있습니까?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국민들이 외면했던 이 과거의 기득권의 모습에 이게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버림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를 제대로 해내면 국민들은 어차피 민주주의의 여야 견제 세력을 원하기 때문에 길이 열릴 것이고요. 계속 시대에 뒤떨어지고 변화를 거부하면 앞으로 길이 없다고 봐야죠. 제가 이제 앞장서서 당의 변화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서요. 네,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네, 그런데 지금 범야권에서 네, 엉뚱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을 1위를 하고 있어요. 뭐 검찰총장이 지지율을 1위를 한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인데 결국 기성 정치인을 싫다, 배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 인물을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원희룡 지사는 새 인물을 원하는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맞춰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만큼 당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에 속한 인물들이 그 도매금으로 이게 낡은 정치로 인식되는 게 있고요. 또 지금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서 정권의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면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닥쳐오는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과거의 낡은 정치로는 풀 수 없고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올해 내년 거치면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여론조사의 지지율들이 그게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 게 검증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기대가 큽니다. 이 보수 세력의 혁신이 필요한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특히 지금 야당은요, 그 과거의 그 기득권의
머물러서 우리 다수 국민들의 현재 느끼고 있는 어려움들이나 현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를 놓치고 또 미래를 위한 혁신의 구체적인 안들을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새로움과 젊음과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상식, 여기에 튼튼히 서야만 국민들이 정권도 주고 리더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지난 몇 년간 너무나 이 과거에 머무르고 한심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모습들을 빨리 이걸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를 하나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네. 부동산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그 부동산을 그냥 구호를 외치고 때려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파트 값이든 부동산 인상률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이명박 박근혜 때 안정이 돼 있다가 박근혜 말기부터 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이게 역사상 신기록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실력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 경제 현상이라는 게 호통을 치고 때려잡는다고 해서 그거에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과 시장의 반발, 시장의 보복 때문에 정책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시장 원리와 경제 현상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실력 있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는데요. 원 지사님, 이 지지 세력을 넓히기 위한 계획 어떤 범주까지 아울러야 됩니까? 정치적으로는 현재 진중권 교수의 생각이 저 정도면 옳다라고 하는 분까지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20대, 30대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불안해하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집권 세력도 못 믿고 있거든요. 네.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을 혹시 꼽아줄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세력은요. 그냥 뭐 대가리가 깨져도 그냥 지금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이 세력과 또 뭔가 우리 사회의 개혁에 대해서는 전부 빨갱이로 바라보는 양극단 세력이 조금 비켜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고 확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